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합 SN과 그리고 수열의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미래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래엔 교과서가 아닌 다른 교과서에서는 모두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의고사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그리고 예시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학습지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열 AN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이렇게 SN이라고 하는데요. 그 SN은 당연히 이렇게 A1부터 AN까지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SN이라는 요 식 자체가 함수입니다. n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등식이죠, 일종의. 자, 항등식이기 때문에 n에다가 이제 1, 2, 3 그리고 최종적으로 n까지 한번 대입을 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SN의 양변에 n에 1을 대입하면 S1은 A1, 즉 첫 번째 항까지 합은 당연히 A1 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 자 S2가 있습니다. S2라는 거는 A1 더하기 A2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상 A1은 S1 더하기 A2가 되겠죠. 그리고 자, 세 번째 항까지 합 S3이라는 거는 A1, A2, A3를 다 더한 건데, 자, A1, A2, A3를 다 더한 건데, S2, A1 더하기 A2가 S2죠. 사실상 S2와 A3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를 제외하고 A2는 S2 빼기 S1이 되죠. 그리고 A3는 사실상 S3 빼기 A2가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S1과 S2를 다 좌변을 이동시켰을 때 A2와 A3는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죠. 자, 이거를 제 n번째 항까지, 즉 일반항까지 확장시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SN이라는 거는 A1부터 AN까지 다 더한 값이 되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 자, 여기 A1부터 AN까지, 이 부분이 있죠. 자, 그 앞에서 자릅니다. AN-1까지. 그 값은 바로 SN-1이 되고, 그 값이 자, 그 뒤에다가 AN을 더하면은, 자, 이렇게 SN은 SN-1 더하기 AN이 되죠. 이때 요 SN을 좌변을 이항시키면은 최종적으로, 자, 이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AN은 SN-SN-1. 자, 이때 중요한 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 식이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 식이 해당이 되고요. 자, 결국 여기 보시면은 AN이라는 일반항은 우리가 수열의 합, 특히 SN을 알고 있을 때는 바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n이 1일 때는 얼마냐? 여기 아까 했었죠. S1은 A1이다. 자, 지금 이 설명을 모두 정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면은 첫째 항은 S1과 같습니다. 바로 이 첫째 항은 S1과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항 이후로는 전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AN은 SN-SN-1.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사실상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예제 5번이라고 써져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SN이 정의가 되어 있죠.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an이 뭔지 모르니까 an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an이 뭔지 죄송합니다. an이 뭔지 모르니까 an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자, 제 n항을 an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때 두 가지 경우가 나뉘겠죠.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an이라는 거는 sn-sn-1입니다. 자, 그럼 일단 sn부터 적용해보면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n제곱 마이너스 2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sn-1을 어떻게 쓸 것인가죠. 자, sn-1은 바로 이 부분, 여기 sn에서 요 n 대신, 여기 있는 n 대신 n-1로 바꿔서 쓰면 됩니다. 자, 어떻게 바꿔서 쓰냐. 자, 이렇게 바꿔서 쓰면 돼요. 바로 자, n-1의 제곱이죠. 여기 sn 부분에서는 n제곱이었지만 여기 sn-1의 제곱, 이거 sn-1은 바로 n-1의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던 n도 n-1로 바꿔서 썼죠.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어떤 식이 튀어나오냐. 바로 2n-3이라는 값이 이제 식이 튀어나오고, 이 an은 2n-3을 1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한 거고, 자, n이 1일 때도 필요하겠죠. n이 1일 때는 단순합니다. 바로 S1, 즉 SN에 1 대입한 게 바로 첫째 항이죠. 그냥. 자,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책에 나온 그 수열의 정의, 즉 수열을 표현하는 정의 자체가 특히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요, 그 0제곱, 즉 a가 0이 아닐 때 a의 0제곱 자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고 첫째 항을 쓰고, 그 다음에 일반항을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일반항을 쓴다고 했는데, 자, 이것도 사실상 이제 이 공식을 보시면은 첫째 항 따로 구하고 두 번째 항 이후에 일반항을 따로 구합니다. 자, 그런데 귀찮죠. 뭐하러 그렇겠습니까? 기왕이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말로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아까 구했던 1번식에 n이 1일 때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 마이너스 1은 아까 우리가 구했던 첫째 항 마이너스 1과 같죠. 결국 무슨 얘기냐, 요 식을 두 번째 식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2번 식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첫째 항과 두 번째 항 이후에 일반항을 따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에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an은 2n-3이 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오해하실까봐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굳이 첫째 항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 어차피 이거 다 같은 거 아닌 거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설명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문제를 풀어볼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동영상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걸 할 거냐, 학습지를 풀 겁니다. 이제 이 정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동영상에 나와 있는 문제 수준과 비슷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자, 약간 어렵더라도 이제 조별로 나눠서 풀 거니까, 이제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모두 풀 수 있도록 이제 했으면 합니다. 자,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